2023년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유대인이 단 하루 만에 목숨을 잃은 날,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납치되었다. 세상은 이스라엘에 동정을 보냈다.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복수가 어떻게 중동 전체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 재임 기간 약 18년. 지지자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수호자라 부른다. 반대자들은 그를 권력에 중독된 포퓰리스트라 부른다. 그는 평생 이란을 주적으로 삼았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모두 이란이 키운 손이라는 것이 그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10월 7일 이후 전쟁의 논리로 재탄생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그에게는 다른 위기가 있었다. 부패 혐의 재판, 즉 배임, 사기, 뇌물수수 3가지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유죄가 확정되면 총리직을 잃는다.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10월 7일 이후 네타냐후의 전쟁은 진짜 안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 군은 선언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것은 정당한 목표처럼 들렸다. 하마스는 실제로 테러 조직이다. 미국도 유럽연합도 그렇게 지정했다. 그러나 작전은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 수십여 곳의 병원과 학교가 파괴되었으며 전체 사망자의 40% 이상이 어린이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경 발언을 반복했고 휴전안을 거듭 거부했다. 미국이 제안해도, 이집트가 중재해도, 카타르가 나서도 소용없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전쟁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는 인질구조와 네타냐후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개되고 있었다. 가자에서 시작된 불씨는 빠르게 번졌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공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폭격이 이어졌다. 2024년 9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이란이 움직였다. 2024년 4월,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00발이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의 작동으로 물리적 피해는 최소화했지만 심리적 충격은 컸다. 이것은 중동 역사상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스라엘도 보복했다. 이란 내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이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그림자 전쟁의 선이 지워졌다. 예멘의 후티 반군도 가세했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과 홍해를 지나는 화물선 납치와 공격이 감행되었다. 세계 물류의 12%가 지나는 홍해가 전쟁터가 됐다. 가자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도박이 중동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다. 전쟁 초기 바이든은 항공모함 2척을 지중해로 보냈다. 완전한 지지의 신호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달라졌다. 미국 내 여론이 갈렸다. 대학 캠퍼스에서 반전 시위가 폭발했다. 바이든은 갈수록 곤혹스러워했다. 유엔에서 가자지구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올라왔다. 찬성 143개국 반대 9개국. 반대표를 던진 9개국 중 하나가 미국이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례 없는 사태였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2025년에 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지지했다면
트럼프는 무조건적으로 포용했다. 네타냐후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동맹을 얻었다. 그리고 두 남자는 함께 훨씬 더 큰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하마스의 군사력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하마스 사령관 야히야 시마르가 제거되었으며 헤즈볼라 수뇌부가 거의 전멸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전략가들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군사적으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이겼다고 보기 어렵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민심은 오히려 강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아랍 세계 전반에서 반이스라엘 감정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히려 가속됐다. 250명의 인질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가자에 있다. 그들의 가족은 매일 거리로 나온다. 네타냐후에게 분노하며 전쟁을 멈추고 협상하라고 외친다.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인질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가 안보라면 왜 동맹도 등을 돌리는가? 이 질문들이 도박의 본질을 가리킨다. 2026년 2월 23일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하메네이가 28일 오전 테헤란에서 수뇌부 회의를 엽니다.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를 더 얹었다. 이란이 당신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복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CIA에 확인을 지시했다. CIA는 사실이라고 보고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반대했다. 펜스 부통령도 반대했다. 합참의장은 하루만 더 생각해달라고 간청했다. 트럼프는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명령을 내렸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중단은 없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이 테헤란을 강타했다. 공격 시작 15시간 뒤 이란 국영방송이 발표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가족을 포함한 수십 명의 수뇌부도 함께 죽었다. 네타냐후가 수십 년 동안 꿈꾸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중동은 환호 대신 공포로 반응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세계 원유의 20-30%가 지나는 그 좁은 길목,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다. 아시아의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다. 유럽은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나라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 공급도 끊겼다. 한 남자의 전화 한 통이 세계 경제 전체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트럼프는 맞불을 놨다. 미군 군함 13척을 동원한 역봉쇄,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선언,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과 드론에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협상은 결렬됐다. 휴전은 깨질 위기다. 국제사회는 두 남자의 도박의 볼모로 잡혔다. 역사는 종종 한 인간의 도박으로 방향을 튼다. 히틀러의 도박이 유럽을 폐허로 만들었대. 사담 후세인의 도박이 이라크를 분열시켰대. 네타냐후의 도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이기면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최대 위협이었던 이란을 무력화하고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손에 쥘 것이다. 그가 지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를 끝없는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중동은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오늘 밤도 가자의 하늘은 타오른다. 호르무즈의 바다는 멈춰 서 있다. 그리고 세계는 한 남자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도박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도박 어떻게 끝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